안녕하세요. 운동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오늘 Q&A 시간에는 질문을 저번에도 한번 주셨던 구피님께서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전에 질문을 드렸던 학생입니다. 자, 번외로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알코올은 1g당 7kcal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저장이 잘 안 되고 배출이 되나요? 아니면 당 형태로 변환돼서 저장이 되나요? 그리고 체내 알코올이 흡수된 후에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한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 알코올과 관련된 그 칼로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질문을 주셨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알코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자, 우리가 먹고 있는 영양소, 3대 영양소가 탄수화물, 지방과 단백질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영양소를 우리가 먹게 되면 가장 먼저 흡수가 돼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간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는 거죠. 간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이 간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섭취한 이러한 그 물질들이 우리 몸에 이로운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를 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간이라고 생각이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안 좋은 물질이다. 지방이 우리 몸에 안 좋은 물질이다. 단백질이 안 좋은 물질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이 흡수가 돼서 간으로 가게 되겠죠. 안 좋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물질들의 기능이나 효력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중화시켜버리는 그 역할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몸에 이상이 있어서 이 약이라는 것을 먹게 되면 흡수가 돼서 간으로 오게 되죠. 그러면 간에서 이 약을 독으로 인식하고 약효의 성분을 제거한다고 하면 과연 이 약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겠죠. 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간에서 좋은 물질인지 나쁜 물질인지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알코올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흡수가 돼서 간으로 들어오는데 과연 간에서 알코올은 좋은 물질로 인식을 할까요? 전혀 좋은 물질로 인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몸의 독으로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독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의 나쁜 물질이기 때문에 간에서 어떻게 되죠? 이 물질을 분해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분해 효소가 보통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알코올을 분해시켜서 물로 만들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간이 하는 그런 역할이죠. 즉 알코올은 우리 인체 내에서 전혀 이로운 물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알코올은 1g에 약 7kcal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약 4kcal. 잘 아시죠? 지방은 1g에 약 9kcal라고 하는 좀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걸 비교를 해보면 알코올은 탄수화물보다도 굉장히 높고 지방보다는 조금 낮지만 어쨌든 1g에 7kcal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열량, 칼로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실제 이 알코올은 높은 열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될까? 이런 것이죠. 자, 우리가 보통 맥주 같은 거 한 병 마시면 맥주 한 병이 약 300kcal 정도 들어있고요. 소주로 예를 들면 소주는 약 343kcal 한 병에 이런 그 칼로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량으로서는 밥 한 공기와 거의 비슷한 열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술로 알코올을 섭취한 열량은 과연 이것이 에너지원이 될 수가 있느냐? 에너지원이 될 수는 있어요. 즉 대부분의 많은 열량은 술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열로 많이 소비되긴 하는데 그 일부는 에너지원이 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술 먹고 막 힘을 쓴다든가, 술 먹고 일을 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에너지원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술 속에 들어있는 7kcal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empty calory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empty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어 있다라는 뜻이죠. 제로라는 뜻인데, 즉 열량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몸에서 중요한 영양소가 결핍된 그런 칼로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술 속에 들어있는 알코올 속에 들어있는 칼로리는 에너지원으로서 사용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본 것이 타당한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술을 먹게 되면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이 우리 인체 대사에서 가장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술을 먹게 되면 이런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 대사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영양소가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을 하고 가장 먼저 에너지 열량으로 사용이 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알코올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칼로리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알코올로 섭취한 이 칼로리는 당으로 전환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당으로 전환되지도 않고 저장되지도 않고 오히려 탄수화물이나 지방대사 이런 것들을 억제시켜서 지방이 태워져야 되는데 분해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저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이 증가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술을 많이 마시면 체중이 증가하는 것보다 오히려 체중이 주로 감소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단백질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단백질 합성 같은 것들을 억제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동 알코올 중독에 많이 걸리신 분들 보면 체중이 감소하고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내 알코올이 흡수된 후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한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요? 당연하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코올이 먼저 이런 영양소의 대사를 억제하고 먼저 열량으로서 쓰이기 때문에 당연히 술을 섭취한 후에 저항 운동을 그냥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근의 에너지, 단백질의 에너지화를 시킨다든가 또는 단백질로 근육을 합성한다든가 이런 작용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술을 먹고 근력 운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지아님께서 질문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질문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